li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s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en melt into spring.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작업, 우리 마음속의 매듭을 푸는 미술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두 분 이제 미술 치료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고요. 뭐 이렇게 애도에 관한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김 교수님은 그 소아 백혈병 아동들 호스피스에서 그 아이들과 미술 치료하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감동도 느끼고, 아, 미술 치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지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미술 치료가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들은 또 배우자 사별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변에 친구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애도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우울증을 앓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저희 때는 지금 부모님들의 장례식을, 친구의 네. 부모님의 장례식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어르신들 뭐 70대, 80대, 이제 90대 이렇게 연령이 되면 이제 동료들의 어떤 그 죽음을
목격하고 장례를 다녀오면서 계속해서 우울감들이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특히나 그게 사고가 아니라 나도 이제 곧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들은 타인을 떠나보낸 어떤 상실감 외에도 나에 대한 어떤 우울감들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미술 치료의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믿을 만한 어떤 지지자가 옆에 있으면서 네. 격려해주고 옆에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그립다고 울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들이 참 문화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네. 제가 애도나 사별에 관련된 책을 쓸 때 그 챕터 제목을 늘 쓰는 게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거든요. 네. 내가 사랑했던 어떤 대상을 떠나보낼 때 슬퍼할 수 있는 거는 나의 특권이기도 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돌아서서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누가 울면 울지 마 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울어. 네. 너 맞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 네. 또 그래야 돼. 네.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더 네. 필요하겠네요. 네. 진 교수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친정 어머니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또 치매를 앓고 계시는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셨는데 본인이 공부한 이제 심리학과 그 미술 치료가 두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친정어머니 때는 제가 미술치료를 공부하진 네. 않았어서 그때 뭔가 활용하지 못했었는데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네. 그 친필 엄마가 만진 뭔가가 유품처럼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해보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는 제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미술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림도 그리고 뭔가 만들기 하는 거 그런 거 혹시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유 나 그림 못 그려 하시면서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색연필 한 세트하고 종이를 이렇게 드렸더니 처음에는 색연필을 딱 보시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물론 전쟁도 겪으시고 물론 어려움도 겪으신 세대이긴 하지만 아주 어렵게 사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색연필 세트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쁜 걸 나한테 쓰라고 라고 하시면서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골라서 어머니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했더니 아유 그림 그릴 줄 몰라. 그래서 어머니 저기 마당에 있는 나무 한번 그려볼까요? 그랬더니 나무? 하더니 그래? 하고 나무를 이렇게 슥슥 그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무를 첫 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그걸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색으로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예, 아빠 나무, 엄마 나무, 그리고 아기 나무.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리셨다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아유 못 그렸어 나뭇잎 같아라고 하셔서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이제 이 사진을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에 어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그림 그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 아기가 자기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만다라는 도안에다가 색칠하는 부분인데요. 또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곱게 동백이라고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색칠도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못해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은근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갈 때 내가 그릴 거 준비해놓고 나가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그럼 이 작업이 어머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뭔가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했다고 이제, 뭔가를 하셨다면서요? 하고 이제 친척들이 문자 보내거나 하시면은요, 성취감도 가지시고, 또 나중에 오면 내가 보여줄게 뭔가, 네, 서로 또 이제 약속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아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가끔씩 예, 이런 작업들을 매주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무력감이 많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없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외출도 잘 못하시면서 친구도 만나기도 어렵고 혼자 계시니까 이제 뭐 몸도 아프고 더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좀 어떤 뭔가 생동감을 얻을 수 있고 창조적인 걸 뭔가 하니까 당신이 어떤 유용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술 치료 방법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좀 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저렇게 도안에다가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빨간색 옆에 노란색, 노란색 옆에 초록색, 우와 많이 칠했다. 이것만으로도 차곡차곡 내가 움직였더니 색이 채워져 나가는 것도 효용감을 느끼는 네.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다니시던 그 교회도 못 나가시고 네. 그리고 뭐 경로당 나가서 얘기하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건 무엇을 그림 그리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그림이거든요. 네. 예전에 좋았던 장면을 떠올릴 때 글씨로 지나가지 않고 장면으로 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생각, 행복했던 거 떠올려보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상을 조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르신의 루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다가 슬픔과 파국적 결말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그때 1.4후 때 어떻게 되고 6.25 때 어떻게 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난 게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뭔가 그 속상했던 걸로 빠지면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회상은 회상인데 그냥 과거에 자기한테 항상 한스러운 걸로 네.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건 기분 좋은 걸 자꾸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딸만 5 낳다가 아들을 6째에 낳거나 그게 되게 중요했거나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거나 뭐 내가 아주 어디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봤거나 이런 그 장면 그분에게 굉장히 생기 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장면, 그 지점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특징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필요 없다.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래도 너희들이나 가라. 근데 솔직한 마음은 같이 가고 싶은데 뭔가 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옛날에 어떤 무슨 유교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자신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건강한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미술 치료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미술 치료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제일 좋은 재료는 손을 대지 않으세요. 새 거를 건드리기보다는 좀 누가 쓴 적이 있는 흔적이 있는 거. 그래서 새 거는 하면서 이건 젊은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네. 조금 뜯어본 적이 있는 거를 조금 사용하신다거나 나는 잘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무언가를 권했을 때 최고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쯤 되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좋은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이유신 것 같아요. 네. 양보하고 항상 네. 희생하고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네. 너희들은 돈 써도 사셨으니까. 저는 나는 근검절약해서 그렇게 먹는 거에 입는 거에 돈 쓰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때 가족의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네.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 임상 현장에선 어르신들께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친정 부모님이나 시어머니한테는 왜 저러시지? 뭐 이러는 그렇지. 제 자신이 네.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할 수 있다면은 한 번 더, 한 걸음 더 시어머니 손을 잡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거 드실 자격 충분해요. 어머님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나서 맛 어떤지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저도 참 그 한마디 네.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네. 권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르신들과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미술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잠깐 사례를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70대 후반에 남자분이셨고 6.25 때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 없이 자랐다라는 것에 대한 서름이 굉장히 가득 차 계세요. 근데 그런 정보를 듣기 전에 그분을 배웠을 때는 굉장히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아주 잘 손주들도 와서 그 할아버지를 그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다복한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학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건 6.25 때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 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 내 손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내 며느리가 어디 교수야? 내 딸이 뭐야? 라고 하지만 항상 약간 깔때기처럼 항상 모든 이야기의 끝은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머슴살이였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내가 피난 내려오기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시작해도 항상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장 슬픔, 생기 있는 장면을 떠올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슬픈 장면이 있으시거든요. 남들은 책보를 지고 그 청년들이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머슴살이라니까 지게를 지고 이렇게 걷다가 논밭에서 만나면은 본인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 친구들은 학교를 향해 가면 자기는 반대일로 그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올라와서 언덕즈음에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울곤 하셨대요. 네. 근데 이거를 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2번, 3번, 4번째 정도는 너무 힘드셨구나라고 하는데 한 3개월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똑같은 스토리로 말씀을 하셔서 이분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걸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데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전혀 이게 적용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작업했던 게 있어요. 그 장면을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하고 울던 장면이요. 지게를 지고 울던 그 장면의 그 풀숲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10살짜리 자기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79세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얘야, 네가 지금은 힘들어도 너가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거고 굉장히 똑똑한 아들 둘과 딸 둘을 낳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우는 게 끝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분이 받아들여요. 내가 과거에 부모 잘만 못 만나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극복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산.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노년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남들이 얘기해 줄 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거, 이게 너무나 인상에 남고 그 장면이 특별히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거나 이런 미술 작업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미술 치료의 어떤 네.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 치료,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그림을 그리셨지만 네네. 그 본인이 그 그림에 참여하면서 상상력도 네네. 더 키워주고 네.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준 네,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가 만난 분 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이 그 치매병동에 계시는 어르신이셨는데요. 입원하신 지 2달이 돼도 주변 분들과 대화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세요? 어떤 점이 좀 도와드릴까요? 말씀드려도 대답을 안 하시고 하시고 그냥 손만 이렇게 휘젓고 몸을 돌리시거나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때가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 명절 이제 전후에서 저희가 이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냥 어릴 때 어른들은 회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고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뭘 그릴까 서로 옆에 분들과 얘기하고 뭐 장난도 하고 이걸로 그려라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더니 과감하게 검정색하고 주황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더니 뭔가를 쓱 막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큰 기와가 있는 지붕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대문 그리기처럼 네.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주황색 대문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다 그리고 눈을 감고 또 가만히 계시길래 옆에 가서 어르신 그림 오늘 빨리 그리셨네요. 혹시 이거 어떤 그림인지 이따가 이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굉장히 기분 좋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큰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명절이 되면은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서로 하고 나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그래서 말문을 여셔서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계시는 분들 모두가 놀랐어요. 네. 이분이 말씀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좋은 덕담까지 하시니까 네. 말문이 드디어 서로 트였다. 소통이 네. 되기 시작을 했다 해서 큰 박수를 받으시고 그분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날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네, 분들도 있으신 네. 거네요. 그렇게 네. 소통을 시작하는 네. 경우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우리에게 네. 들려주셨는데요. 사실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힘들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기도 어렵고요. 자, 이럴 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미술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작업을 조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에서 있으면서 갈등도 고조되고 서로의 단점도 잘 보여지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실 텐데요. 미술 치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는 어떤 미술 재료도 좋으니 그걸로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뭐 이야기를 써보는 작업들 우선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캠핑 가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실내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고 그 공공시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바깥에 그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작업으론 캠핑장에 가면은 돌멩이를 줍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산책을 다니면서 돌멩이를 줍거나 나무 가지를 주워서 그 바닥에다가 돌멩이로 그림을 그려보아도 좋고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매직이나 매니큐어나 물감으로 그 위에다 채색을 해봐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자연물이잖아요.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내가 줍지 않으면은 그냥 그곳에 있을 돌멩이인데 내가 주워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족들하고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골랐는데 고르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혹은 그냥 보이는 거 딱 잡았는데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엄마 아빠들의 고백이요. 난 고르고 고르는 여자가 너의 엄마였다. 근데 내가 고르고 골랐는데 그냥 다 비슷하더라. 혹은 뭐 엄마들은 난 그냥 첫 번째 만난 뭐 남자친구랑 결혼한 건데 그게 너의 아빠인데 뭐 좋은 아빠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모든 관계가 공을 들여주는 것처럼 주순 돌멩이도 물로 닦고 예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흙 묻었던 돌멩이들을 닦아주는 작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날짜를 쓰고 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캠핑의 어떤 추억을 담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캠프나 피정을 가면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아, 이미 우리는 예술치료, 미술치료 같은 걸 이미 해본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그 작업들 조금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여서 제가 돌멩이를 주울 수 없어서 투명돌, 문진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족들이 작업을 한 거였었는데요. 한 분은 그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네. 신자세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이분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저는 확진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환자분이나 내담자를 만나면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제가 배움이 되는
저는 확진되지 않으려고만 네. 했지 확진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질병 중에도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찬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진자 가족들과 그들에게 뭔가 그 빛으로 전할 이런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였었고요. 이건 어떤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르신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생기 있게 보일까요? 컬러가 좀 화려하고요. 네. 네. 이분도 그 굉장히 그 우울함이 음. 많으신 어르신이셨는데 그 이분은 항상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트롯 되게 대세여서 트롯에 나오는 그 청년들도 좋아하시고 브로마이드 모으시고 이러셨는데 이분이 부산이 고향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부산에 있었던 어떤 슬픔들이 많은데 그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 돌아와요 네네. 부산항의 그 노래에 대해서 마치 뮤직비디오를 만드듯이 부산항 그리고 그리운 내 형제요. 아. 그리운 내 형제가 이분한테 가장 슬픈 그 장면이었는데 이분이 종결할 때 즈음에 그리신 거예요. 동백섬, 동백꽃이 동백꽃을 피. 그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항상 슬프고 항상 그 그리운 형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형제만을 목놓아 찾으시던 분이 그 노래를 쭉 들으시면서 이제는 그 동백섬에 대한 것을 채색하면서 잘 그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물감으로 찍으시기만 네.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도화지가 아닌 돌멩이에다가 그리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시죠. 어떻게 해도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장식품으로 이렇게, 오브제처럼. 이렇게 네. 전시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더 이상 그리운 형제를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부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네.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재료도 네, 궁금한데 저도 아까부터 그게 이건 궁금했는데 그게 네, 뭔가요? 궁금하시죠? 이게 네. 뭐처럼 보이시죠? 뭔가 스펀지 같기도 한데 뜯어지는 걸 보니까 네, 제가 이걸 점토. 네. 네. 천사점토로 불리고 있는 아. 점토인데요. 네. 이 신부님께도 굉장히 가볍고 말랑말랑하네요. 네, 한번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만져보시죠. 촉감이 오, 네. 굉장히 가볍고 네. 좋으네요, 촉감이. 그러니까 촉촉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천사점토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또 재료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맑고 순수하고 정말 말랑말랑한 정말 이 천사의 얼굴처럼 말랑말랑 이런 네, 느낌을 네, 주는데요. 이걸로 뭔가를 만들 때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은 네, 부분이라서 여기에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그렇죠.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모양을 이렇게 뜯거나 해서 여기에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듯이 사인펜으로 여기에 일정량의 이제 이런 물감이 되는 부분을 여기 이제 그리거나 촉촉촉촉 바르신 다음에 이걸 이제 섞어주세요. 그럼 섞는 양에 따라서 진하게도 되고 흐리게도 되고 또 색깔과 색깔을 섞으면 다른 색깔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서 그 위에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회용인가요? 한번 색깔을 칠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칠하면은 겉부분에 칠해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색깔이 완전히 섞여서 네. 새로운 색깔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이제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재사용 불가능하고요. 망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뭔가를 만드셨어요, 시민님. 그렇죠? 도넛 같은데요? 제 무의식 중에 지금 도넛. 천사의 고리 아닌가요? 네. 이게 이 재료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게요. 어르신들이 난 못합니다. 난 미술 같은 거 배워본 적 없어요. 저기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 재료를 보면은 만지면은 이건 뭐예요? 아유, 내가 6남매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하면서 제사가 몇 번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감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미술 치료하면 어떤 그림 그리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 뭐다 뭐 이런 정도 심리 테스트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치유와 또 소통까지 또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술 치료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두 분이 각각 이제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술 치료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력, 근데 그 창의력을 가지고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의력은 어떤 연령에도 제한이 없고요. 어떤 진단명, 어떤 장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나에게 있는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그림 한 장 가지고 어떻구나라고 파악하는 심리 테스트가 아님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미술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매개를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활동들이 미술 치료에서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또 미술 치료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답답함 내지는 해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생각만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하나 종이 꺼내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뭔가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컬러를 한번 입어보는 것도 또 좋기도 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생활의 활력을 많이들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크 콘서트 for you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 우리 마음속의 매듭을 푸는 미술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응용해 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훈 교수님, 진수연 헬레나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